드디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는 휴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답변을 못 드렸던 그 재테크 상담 쫙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한 지 한 12시간 지났습니다. 한 두 분에 해당되는 분께 메일로 이제 답변 전달 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 이 방송이 나가는 그 주 수요일 정도쯤에는 답변을 다 전달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휴가 매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들이 많죠. 자, 옆에 있는 이 소주과 이 아보카도거든요. 아보카도를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출발할 때 요쯤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화면에 초과할 정도로 이제 커 있더라고요.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보카도가 제 그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 아보카도도 굉장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한 달 지났는데 싹이 한 요 정도가 났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요 정도 왔었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라고요. 휴가 때 돌아와서 요 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좀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친구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휴가 매번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이제 5년차 이제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숙소가 제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갔을 때 16일 정도 가거든요. 1년에 한 3, 4번 정도 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간을 이 숙소와 함께를 하다 보니 거의 집이죠. 제 집인데 이제 너무나 익숙하고 거기 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빨리 와서 방송 촬영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거. 예, 그렇더라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에 한 5층짜리 오래된 그런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투자하셨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노리고 투자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내년 2,80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3년 동안 10,000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는 이 재건축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출구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을 주셨어요. 자, 이런 고민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 상담, 마이너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밑에 보이시는 거, 이 메일 주소로 해서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전달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이분에 대한 해답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돈이 되죠. 근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한번 재건축 13억 벌고 재건축 그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전달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여지듯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재건축 과정이 어떠냐면 첫 번째, 기본 계획 수립이 있고요.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 3, 4, 5 옆에 보이시지 않아요? 3, 4, 5, 6, 7, 8이 있습니다. 8개의 과정을 거쳐야지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 기간만 최소 10년입니다. 자, 자신의 그 자금,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억, 2억 가까이는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지인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 2억 정도, 2억 이상이 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셨었고 10년 동안 묶여 있었었죠. 그 1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지만 이 기대 수익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좀 장기간 만약에 그 2억 그 해당되는 그 금액이 전 재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묶이고 있어서 또 추가적인 투자가 안 된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또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을 노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풀린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만큼 이제는 주변에 땅이 많다라는 거죠. 재건축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땅이 없고
주변에 지어질 땅이 없어야죠. 사실 주변에 지어질 땅이 없어야지 재건축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땅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주변 집값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시공사, 재건축을 시행하는 시공사 입장으로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하고 분양을 할 텐데 집값 받쳐주지 않는다. 평당 한 2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1,000만 원, 2천 정도는 돼야 돼. 300, 4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집값도 맞춰줘야 되고요. 주변에 땅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재건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재건축했던 여러 곳에 지금 재건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분양했던 그 분양가는 1,300에서 1,500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집값 같은 경우는 1,100에서 1,200 가까이는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지금은 많이 다운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받쳐주는 그 집값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도 재건축을 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의 시내 같은 경우는 지어질 땅이 없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건축이 될 수가 있었다. 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출구 전략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가격이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자,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2억 4,700에 구입을 해서요. 1,000만 원을 수리를 하고요. 그러면 총 비용 같은 경우 2억 5,700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억 9천에 이제 전세를 줬으니까 딱 봐도 한 6천 정도가 이제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묻고 싶은 게 이 금액적인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투자할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팔아야지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얼마만큼 이제 홀딩할 수 있냐, 좀 장기간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버텨낼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 출구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계약금만 걸어놨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 강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8년차 부동산 투자를 했던 중에 최악의 실수 5건에 한꺼번에 대출이 된다라는, 인천의 한 분 같은 경우가 이제 법무사 법무사 밑에서 근무하는 실장분이셨는데 우연찮게 컨택이 됐는데 무조건 다 대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5건, 계약서만 가져다 주면 대출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건 막 무리하게 이렇게 계약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건이 재건축 관련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지방도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이렇게, 부동산 광고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재건축 예정.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이 크다라는 측면에 있어 재건축은 이익이 크다, 직감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잘 놓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건을 계약을 하고 2건만 살리고 3건을 포기를 했는데 그 한 건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물량이었어요. 마찬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지어질 땅이 굉장히 많고 집값은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공사, 시행사가 정해지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포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는 가정도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그 질문을 주셨던 분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이 있으셨겠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출구 전략 전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합성 과세라는 것이 있어요. 세법상으로. 자, 세법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건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를 했었을 때에 합산 과세를 합니다. 자, 차손 차익 같은 경우 상관없이 합으로 해서 이렇게 과세를 매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2천만 원의 이익을 본 아파트를 팔았고요. 2천만 원을 잃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또이또이죠. 자, 이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천만 원 팔았던 그 과세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연에 똑같은 연도에 이제는 팔한다라는 가정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2천만 원에 대해 양도 차액 부분을 이제는 반환을 해줍니다. 이제는 환급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게 합산과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들었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라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을 본 것과 손해를 본 것을 같은 연도에 파시라. 만약에 이런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1주택자다. 그러면 고려를 하셔야겠죠.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서 이익을 보고 난 다음에 파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이익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올라간다. 만약에 샀는데 오른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여러 번 추천드리겠지만 이제 금매를 투자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돼서 싸게 사기 때문에 비싸게 바로 팔 수가 있다 라는 측면이 바로 파는데도 불구하고 차손에 해당되는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이 있기 때문에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금매로 이렇게 공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해서 바로 사도 바로 파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죠.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매가 굉장히 낮춰서 이익을 보고 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산과세를 이용하는 제가 뭐 한 3가지 정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지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이익이 얻었을 때 판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되어 있던 측면과 이익이 났던 측면까지 합산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로 목표로 해서 들어갔는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다에 대한 해답 전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This shit from the ground up. And can I mention there will be no 9/11? You can never break me down, son.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s.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e, added a soul, spitting cool, now it's gangstar. There's a going